자, 경호처 승인이 필요 없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데 그 체포영장에 저런 내용이 적혀 있다는 건데 지금 저 내용 잠시 짚어보고요. 이 시각 한남동 윤석열 대통령 관저 앞의 상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수처가요.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에게 지금 관저 앞에서 해산을 해줄 것을 요청한 상황이고 지금 이 시각 대통령 관저 앞인데 현장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장의 음성 상황은 이 오디오 상황은 마이크를 통해 지금 멀리 있기 때문에 아마 취재진이 접근하기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저 말을 하는 사람들이 그것만 좀 확인해 보세요. 현장 취재기한테 저 말을 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고 어떤 내용을 말하고 있는지 아마 이 현장 이 분위기로 봐서는 지지자들에게 해산을 요청하는 공수처 관계자로 일단 보인다. 일단 현장 기자에게 어떤 상황인지 자세하게 좀 말씀 좀 물어봐 주시고요. 그다음에 김묘성 기자님 앞서 저희가 그 얘기 해봤습니다. 지금 이 시각의 대통령 관저 앞이 약간 지금 일촉즉발 상황으로 지금 흘러가는 게 조금 전에 공수처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에게 관저 앞에서 해산해 줄 것을 요청했다는 속보가 전해졌어요. 그렇다면 뭔가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했다는 분위기일까요? 어떻습니까? 네, 임박한 분위기로 보여집니다. 사실 공수처가 체포영장의 집행 시기와 방식을 두고 경찰 측과 계속해서 협의 중이다라는 이야기를 한 바 있는데요. 알려진 것처럼 체포영장 만료일은 오는 6일입니다. 네. 그런데 6일 그때까지 끌기는 이게 분위기상 어려워 보이고 그리고 시기적으로 봤을 때 내일, 그러니까 3일 같은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일정, 그러니까 2차 변론 준비 기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그것과 맞물려서 체포 시도가 있을까 상대적으로 그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이기도 합니다. 네. 남은 날은 뭐 2일, 4일, 5일 이렇게 꼽아볼 수 있겠는데 네. 평일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측도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또 반대로 예측이 참 불가능한 것이 현직 대통령, 어쨌든 간에 현재로서 대통령이기 때문에 경호 문제를 감안을 해본다면 교통 혼잡이 예상되는 평일보다는 주말이 더 낫지 않겠냐라는 반응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다만 윤 대통령이 어제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지지자들을 향해서 메시지를 낸 부분도 있고 어떻게 보면 지지자들에게는 한층 고무가 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관저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몰릴 수 있고 또 집행 과정에서 안전사고의 우려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네. 공수처는 경찰 측과 기동대 지원을 두고 계속해서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진 상황입니다. 기동대 하면은 지금 이 그림 잠깐 나왔죠. 이 노란 점퍼 경찰이라는 글자가 새겨진 노란색 점퍼를 입은 아마 그 경찰들 이 기동대 버스 있죠. 여러분 아마 길 가다가 많이 보셨을 거예요. 큰 버스 거기에 이제 기동대원들을 이제 싣고 기동대원들이 아마 이제 현장에 이 지원이 되는 그런 상황 같아요. 이 시각 대통령 관저 앞에 앞서 보세요. 화면 2분할 보여주세요. 그럼 보면 관저 앞이라고 했지만 최재문 교수님 네. 둘 다 관저예요. 관저 근처인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현장을 지나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관저로 가는 길목이 여러 군데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저런 상황이 빚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관저 앞에 지금 집회를 하고 있는 분들은 네. 관저로 올라가는 한 통로가 있거든요. 골목처럼 생겼어요. 그 골목처럼 생긴 그 옆에서 지금 집회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네. 지금 말씀하신 거는 관저로 들어갈 수 있는 게 여러 갈래가 있어서 여러 군데 지금 흐트러져서 경찰이 기동대를 동원해서 지금 더 이상 저분들이 확장성을 갖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저 집회는 지금 언제든 만약에 체포영장이 집행이 되면 몸으로라도 막겠다고 하는 그런 각오로 좀 와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네. 대단히 위험한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마 저도 내용은 듣지 못했지만 경찰 입장에서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네. 만약에 체포영장을 집행을 하려면 공수처 수사관들이 이제 들어가야 되잖아요. 네. 그 길을 막을 수가 있어요. 지난번에도 한번 차가 들어가는데 차 앞에 들어눕고 막 이랬거든요. 네. 차가 이동을 못하도록. 그래서 통로를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안내를 하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저기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할지 돌발 행동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게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고 저기 지금 보이는 현재 상황의 그 바리케이트처럼 보이는 거 있지 않습니까? 저 중간에 길이 하나 있어요. 그쪽으로 이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 지점을 지금 확보하기 위해서 경찰들이 좀 동원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언제쯤 집행이 될지 모르겠지만 저 상황으로만 보면 상당히 좀 빠른 시간 안에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예상은 가능한 그런 시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종근 평론가님 혹시 저
윤석열 대통령 관저 인근을 혹시 가보셨나요? 왜냐하면 지금 이곳은 앞서 이제 저희가 화면 2분할로 보여드렸는데 오른쪽은 뭔가 태극기도 막 흔들면서 지지자들 환호도 지르고 막 그랬던 이 모습이 들어오는데 여기는 비교적 차분하지만 뭔가 지금 일촉즉발 상황인 게 많은 취재진도 모여 있고 그 지금 보세요. 관저 앞이라는 그 바리케이드 좀 보인단 말이에요. 왼쪽 화면은 지금 여기는 어디고 왼쪽은 어디고 오른쪽은 어딘지 혹시 구별되실까요?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출퇴근을 여기 이 일대를 출퇴근을 하기 때문에 네. 또 이 일대를 조금 압니다, 지형을. 자, 지금 오른쪽은 루터 교회라고 해서 우리나라의 그러니까 루터 교회의 이 지부가 그 안에 있고 그 앞에 지금 모여 있는 것이고요. 네. 그것도 저기도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는 지금 화면 가운데겠죠. 지금 이종근 평론가님 잡혔으니까. 그러니까 네네. 저 가운데 화면은 네. 저기도 어쨌든 관저 인근은 맞나요? 관저 인근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저분들은 지금 오른쪽 방향으로 다 보고 있어요. 아하. 그러니까 서 있거나 앉아 있거나 전부 다 네. 오른쪽 방향으로 저 주택 밑에 다 이렇게 서 있는 거고요. 네네. 그 오른쪽 방향의 끝이 바로 왼쪽입니다. 왼쪽이. 그렇군요. 네네. 예, 그런데 지금 자동차 등으로 그걸 차단했어요. 네. 그 차단한 이유가 지금 교수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지만 이 부분이 바로 지금 관저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에요. 길로 쭉 연결이 돼 있습니다. 네. 그 앞을 지금 지금 버스로 기동대 버스라 기동대 버스 막고 있다는 거죠. 기동대 버스로. 기동대 버스로 앞에 있는 시위대와 지금 차단을 좀 한 겁니다. 아하. 그래서 길을 확보하려고 하는 어떤 상태이고요. 네. 이 길이 옛날에 지금 대통령 관저가 외무부 장관 공간이거든요. 외무부 장관 공간이 기억하시겠지만 12.12 사태 때 그때 총격전이 벌어졌어요. 저기서. 네네. 근데 그 총격전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게 길이 길다랗게 올라가기 때문에 거기서 바리케이트가 계속 길 따라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차로 밀어붙이려고 한다면 굉장히 쉽지 않군요. 쉽지 거기가. 않아요. 네. 올라가기가 네. 그런 곳이고 이제 화면에 안 나옵니다만 한쪽 시위대가 또 하나 있어요. 지금 네. 지금 바라보시는 그러니까 두 번째 오른쪽에 있는 화면을 네. 바라보는 쪽 그러니까 네. 바라보는 쪽이 이 카메라 쪽 방향, 카메라 쪽 방향이 카메라 쪽 있네요. 방향이 원래 이제 민노총 등 아. 그러니까 대통령을 끌어내리자 네. 우리가 체포하겠다라고 하는 집회가 바로 거기서 열립니다. 이게 네. 블루스퀘어라고 해서 오페라를 주로 하는 그런 뮤지컬을 주로 하는 극장 바로 앞입니다. 그럼 관저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의 파면과 하야를 즉각적인 하야를 촉구하는 그런 그런 시위대와 네. 지금 화면상의 건너편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는 그런 이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지금 엉켜서 지금 도로를 사이에 두고 지금 사이에 두고. 맞불 집회를 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렇습니다. 화면 왼쪽은 기동대 버스로 일단 차단을 시킨 다음에 이 시위대들이 집회자 참가자들이 접근하지 못하게 해놓고 일단은 조금 전에 그 현장에서 마이크를 잡고 이 뭔가 밝혔던 그 내용을 밝혔던 그분은 지금 저곳이 관할사가 이 용산경찰서잖아요. 그래서 용산서 경비과장이 뭔가 지금 이 상황, 이 집회 해산을 요청하는 그런 내용을 마이크로 요청했던 것으로 지금 현장 기자가 전해오고 있습니다. 허준 변호사님, 지금 체포영장에 적시된 집행 시한은 1월 6일, 오늘이 1월 2일이잖아요. 이제 나흘 남았어요. 혹시 1월 6일까지도 체포영장 집행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일단 영장의 유효 기간 내 집행에 착수를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고요. 유효기간 내라고 하면 이 집행이 종료되지 않은 이상 여러 번 집행에 착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유효기간이 종료가 됐다고 하면 기존에 발부받은 영장은 반환을 하고 네. 다시 재청구를 해야 되는데 이때 청구의 취지와 이유를 기재를 해야 됩니다. 아마 유효기간 만료로 기재가 돼서 재청구를 하게 될 것이고 네. 그러면 체포영장을 다시 발부받아서 또 유효기간 안에 재집행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오늘 너무너무 지금 긴박하게 돌아가다 보니까 사실 영장 집행이 오늘 될까 내일 될까 오늘이 이제 2일, 내일이 3일 그리고 주말이 4일과 5일 있잖아요. 그리고 월요일이 이제 6일 앞서 허준 변호사 말씀하신 영장 집행 이제 시한이란 말이에요. 체포영장 집행 시한이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 공수처가 물론 이걸로 모든 걸 다 예단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지금 취재진들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잖아요. 체포영장 집행 시점이 언제일까 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공수처 관계자가 물론 이제 이게 뭐 언론 보도로 나왔다기보다는 기자들 사이에 전해지는 말이었는데 공수처 관계자가 기자들한테 오늘 점심은 편하게 드시라 이런 뭐 안내를 뭐 공지를 했다 이런 말도 들려요. 네. 그렇다면 미뤄 짐작하는데 오늘은
이른바 체포영장 집행 분위기 다지기고 본격적인 집행은 내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물론 예단할 수는 없지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이루어질지는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근데 내일이 또 이제 헌재에서 그 심의가 이루어지는 날이거든요. 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할지 안 할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본인이 가지 않아도 내일 두 번째 변론 준비기일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변론 준비기니까 본인이 안 가도 되는데 네. 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내일 체포가 이루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우리도 아무도 모르는 지금 저런 상황이니까. 상황이에요. 저 제작진이 그렇습니다. 준비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이제 탄핵 심판 2차 변론 준비기일이어서 그날을 택할까 이것도 좀 의문인 생각이 들고 아하. 그렇게 되면 4일하고 5일밖에 안 남는데 네. 4일, 5일은 휴일이잖아요. 네. 휴일이면 집회에 나오는 분이 더 많아질 수 있어요.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런 위험성이 네. 있기 때문에 더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다. 그러면 결국은 남는 날은 오늘하고 내일 뭐 변론 준비기일은 대통령이 안 나가도 되니까 네. 변호인들만 나가면 되니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이제 오늘이냐 내일이냐를 사람들이 많이 지금 뭐 예측은 하고 있는데 언제 이룰지 아무도 모르고 왜냐하면 공처 입장에서 이게 얘기가 되면 저기에 있는 집회 나온 사람들이 막 흥분하고 그러지 않겠어요? 뭐 난리가 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주 정광석화처럼 불시에 쑥 들어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다만 그 통로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일정 부분의 시간은 필요하다고 봐요. 지금 네. 정비 과정에 저런 얘기를 하는 것도 일정 네. 부분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만약 공처에서 오늘 아니라고 얘기한 것도 어찌 보면 뭐 제 생각입니다만 언제일지 모르게 연막작전을 피는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점심 드시고 오라 이렇게 얘기한 것도 왜냐하면 공처 입장에서 모든 기자들을 다 데려가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공처에서 아마 풀단을 조성해서 갈 것 같아요. 한두 명만 데리고 들어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제가 볼 때는 오늘도 일어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네. 오늘 오후 뭐 시간이 조금 아마 시도는 할 수 있을 것 그렇죠. 같아요. 네. 할 수 있죠. 왜냐하면 한 번에 안 되면 두 번, 세 번 그렇죠. 시도가 가능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만약 공처가 들어갔는데 경호처에서 어떤 반응을 나올지도 아무 모르잖아요. 그렇죠. 아직. 네. 경호처가 계속 막고 만약에 이제 집행을 방해했을 경우에 네. 그럼 1차적으로 물러났다가 다시 또 들어갈 가능성도 네.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에 모든 걸 끝내려고 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예비 일을 둬야 될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저는 오늘 1차적으로 할 가능성이 좀 높아진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네. 하는데 물론 제 개인적인 그렇죠. 추측이고요. 네네. 그리고 오늘 안 되면 내일 다시 집행을 네. 시도하는 또 왜냐하면 준비를 하고 들어가야 되니까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언제 가능하다 언제 할 것이다 이런 걸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죠. 네. 앞서 제목에 보니까 허주현 변호사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체포영장을 집행하다 보면 저 집회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집회 시위자분들을 이 저지를 즉 해산을 시켰다고 가정해봐요. 1차적인 어떤 관문은 통과한 거예요. 근데 2차 관문이라 할 수 있는 게 경호처가 앞서 이 공간 앞에 보면 바리케이드가 겹겹이 쳐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르막길이 앞서 우리 이종훈 평론가 정말 잘 설명해 주셨지만 그 오르막길을 올라가야 돼요. 차량이든 아마 차량으로 올라갈 거 걸어서 올라갈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면 올라갈 때 과연 경호처와 충돌이 있을지 만약에 충돌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제 올라가서 집행을 하게 된다면 보세요. 앞서 제목에 경호처 승인이 필요 없다. 대체 이걸 누가 한 말일까요? 경호처 승인이 필요 없다. 이거 무슨 말이에요, 이게? 일단은 그 경호처와의 물리적 충돌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예견되고 있기는 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경호처의 업무가 이 체포영장 집행과 반드시 배치되는 부분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체포를 하러 들어가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인신의 어떤 그 공격이라든가 뭐 침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하러 들어가는 상황은 일단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뭐 신체를 상하게 한다든가 그런 건 아닐 거고 네. 아마 집행하는 측에서도 그런 부분 상당히 신경을 쓸 것 같은데 그렇다면 경호처 본연의 업무를 충분히 수행하면서도 체포되는 과정 중에서 경호를 어떤 식으로 할 건지 그 방법론을 고민을 한다고 하면 이 두 개가 양립할 수 있는 상황이 될 거라는 생각은 저는 일단 들어서 물리적 충돌을 하게 된다고 하면 공수처가 만약에 원리 원칙대로 법을 적용한다고 하면 이 부분 특수 공무집행 방해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고요. 그렇다고 하면 경호처 직원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는 근거로서도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생각을 일단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령 만약에 평화적인 방법으로 들어가서 집행을 한다 하더라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경호처 승인이 필요 없다. 이 부분이 뭐냐면요. 지금 영장에 이 부분이 기재가 됐습니다. 뭐라고요? 서울 서부지법에서 영장이 발부가 됐는데 우리 형사소송법에 보면은 네. 군사상 공무상 비밀을 이유로 압수수색을 거부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이 영장이 지금 기재가 됐다는 거예요. 이거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저는 이런 영장을 사실상 처음 봤습니다. 법조인들은 이례적, 지금 허주현 변호사 말씀처럼 이례적이라고 많이들 물론 뭐 100%는 아니겠습니다만 이례적으로 많이들 그렇게 평가한다면서 이런 약간 월권이란 말도 있고 법 위에 지금 판사가 있다
그런 지금 영장 발부다 뭐 그런 말도 나오고 있고요. 네. 서부지법 판사가 이런 문구를 기재하게 된 배경을 제가 추측을 해보자면 네. 아마도 지금 이 조항의 그 수색을 거부할 수 있는 거부권자는 통상적으로 그 장소를 통할하는 책임자가 되는데 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스스로가 피체포를 당하는 그러니까 피체포자이면서도 동시에 책임자이기 때문에 체포를 당하는 사람이 거부를 한다는 것은 권한을 남용하는 것이라는 취지에서 이런 내용이 기재가 된 걸로 보여요. 네. 그렇지만 우리가 유사한 사례로 일출 전 일몰 후에는 야간 집행을 사실은 압수수색을 할 수가 없는데 만약에 별도의 기재가 있는 경우에는 야간 집행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규정이 있거든요. 이거는 판사에게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을 법에서 수권, 그러니까 줬기 때문에 이런 예외를 적용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문제는 제가 말씀드린 공무상, 군사상 비밀을 이유로 압수수색을 거부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판사가 자의적으로 이 조항을 적용해 배제할 수 있는 어떤 근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법에는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고 하면 만약에 나중에 이게 문제가 된다고 하면 체포와 수색 과정 전체가 위법한 수사라는 판단이 돼서 이게 다 문제가 될 여지가 논란거리 될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초유의 사태이기는 하지만 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종근 평론가님, 서울 서부지법이 체포영장 발부한 내용 그리고 그 영장 발부 내용에 쉽게 말하면 거기가 군사보안시설, 대통령 관제가 군사보호시설이지만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는 적용할 수 없다, 예외다. 이렇게 이 적은 것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뭐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럼 아무 입장도 없어요? 아니죠. 지금 이것이 바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경호처가 막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된다라고 입장을 밝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양쪽 다 예를 들어서 지금 공수처도 경찰을 동원을 해서 이 영장을 집행하려고 하는 것도 적법한 절차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네. 경호처 측에서도 적법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근거가 이 영장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이다. 법을 어겼기 때문이다라는 거고 그게 두 가지 이유가 하나는 뭐냐면 지금 공수처에게 기소권이 아니라 수사권이 없거든요. 네. 내란죄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사실 약간의 편법입니다. 지금 경찰과 공조본 수사권이 있는 경찰과 공조본이라는 어떤 이 상황을 만들어서 네.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상태. 근데 이 변호인 측에서는 수사권이 없는데 그렇다면 영장 청구권도 없지 않느냐. 수사권이 없으니까 영장 청구권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 영장 자체가 불법이다라는 것 하나 하고 네. 두 번째는 지금 변호사님이 설명했던 이 부분입니다. 네. 이 부분이 나중에도 사실 논란이 굉장히 될 수 있는 게 판사가 법의 예외 조항이라고 적시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사는 법을 해석할 수는 있겠죠. 이를테면 영장을 발부하는 행위 자체가 네. 그 지역을 충분히 그러니까 대통령실이라도 그 안에 수색을 하고 대통령을 체포할 수 있다라는 걸 전제로 했기 때문에 영장을 발부하는 것인데 네. 만약에 이런 식으로 판사가 예외를 둔다라고 영장에 적시를 해버리면 법이 앞으로 판사들이 자의적으로 이렇게 모든 어떤 네. 상황에 따라서 예외다, 이건 예외다 하는 어떤 사례를 계속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건 사실상 법의 어떤 보편성에 어긋난다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두 가지 문제로 지금 변호인 측에서는 이건 경호처가 막아도 된다라는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지금 양측의 입장과 법리 해석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이에요.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관해서 공수처의 입장, 바로 공수처의 입장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체포영장, 그다음에 수색영장에 대해서 공조수사본부 차원에서 협의를 하고 있고 지금 기한 내에 저희들 집행할 것입니다. 경고 공문도 보낸다고 하셨는데 보냈나요? 예, 이미 그 공문을 보냈습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의율할 수 있음을 엄히 경고하였습니다. 네, 관저 문을 열지 않는 이 단계부터 집행을 방해한다고 보시는 건가요? 맞습니다. 저희들은 여러 가지 바리케이드, 그다음에 철문 등을 잠그고 우리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는 것 자체가 공무집행 방해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는 공수처가 수사권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영장 발부 자체가 무효라는 입장인데 이거에 대해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및 내란죄에 대해서 법원으로부터 적법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그래서 수사건에 대한 논의는 법원의 그러한 결정으로 종식되었다라고 저는 인식하고 있습니다. 자, 공수처장 오동훈 공수처장은 원칙대로 하겠다. 만약에 경호처가 앞서 들으신 것처럼 관저 앞에 앞서도 영상으로 확인하셨죠. 영상과 사진으로 겹겹이 바리케이드가 설치가 돼 있어요. 그리고 철문도 있어요. 그 철문도 잠그고 바리케이드도 그냥 설치하고 응하지 않을 경우 그 시점부터를 공무집행 방해로 보고 있다. 그래서 엄정 대응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그렇다면 일단 체포영장 집행 과정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허주연 변호사님. 일반적인 경우에 체포영장을 집행을 하게 된다고 하면 검사의 지휘하에 사법경찰관이 체포영장 원본과 사본 그리고 권리확인서 등 필요한 서류를 들고 지금 영장에 적시된 피의자의 주거지로 아마 적시가 되어 있을 텐데요. 네. 들어가서 피의자를 확인을 한 다음에 신원 확인부터 하게 됩니다. 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확인을 할 수도 있고 뭐 주민등록증 사진 같은 것들을 가져가서 얼굴을 대조해 볼 수도 있는데 그러면요 그 이름을 이제 인적사항 이제 신원을 확인할 때 그 경찰이 들어가서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집행을 할 때 체포영장 집행할 때 그러면 신원을 확인할 때 예를 들어서 뭐라고 혹시 이 말을 할까요? 피의자 윤석열 또는 뭐 윤석열 대통령임을 붙이면 아니면 피의자 윤석열 이름 맞은 거 뭐 어떻게 어떤 식으로 거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뭐 직함을 붙이지는 않고요. 피의자 윤석열도는 윤석열 씨 뭐 이렇게 호칭을 하게 될 텐데. 그럼 본인 맞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뭐 주민등록번호를 대면서 맞는지 확인을 하게 되고 만약에 본인이 아니라고 하거나 거짓 주민등록번호를 또 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사진 같은 것들을 가져가서 대조를 하기도 하는데 네. 아마 지금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그런 과정은 불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 네. 그리고 그 영장을 제시하는 수사관이 자신의 신분도 또 밝힙니다. 공무원증을 제시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체포영장 원본을 제시를 하고 사본을 피체포자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에게 교부를 하게 됩니다. 지금 죄송해요. 말씀 좀 죄송해요. 필요시 1번 보세요. 필요시 수갑 사용과는 그럴 일은 발생하지 않겠지만 혹시 예우 차원에서 수갑을 사용이 원칙인가요? 아니면 필요시 수갑 사용 가능이라는 게 뭐예요? 혹시 어떤 겁니까? 체포 과정에서 만약에 체포를 당하는 사람이 강하게 저항을 한다거나 도주를 시도하는 경우에는 수갑과 같은 어떤 구인 도구를 사용을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게 실제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에 체포에 협조적으로 나온다라고 하면 특히 대통령이라는 어떤 현직 대통령이라는 지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개후 도구를 굳이 사용하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그런데 강하게 저항하거나 도주를 한다고 하면 사용할 가능성도 배제를 할 수는 없지만 가급적 수사 주체가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조심스럽게 절차에 응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수갑 가능성은 사실 높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헌정사상 초유다 보니까 시청자분들도 이거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내친 김에 이것도 여쭤볼게요. 허준 변호사님. 공수처가 청구했던 영장이 체포영장도 있지만 수색영장도 같이 청구했고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2개 다 발부했어요. 그러니까 허락을 한 거예요. 수색영장도 발부하고 체포영장도 발부했어요. 근데 보세요. 체포영장은 이해됐어요. 가서 피의자 윤석열 씨 하고 뭐 등등등 되면서 맞는지를 확인하는 과정 거쳐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근데 수색영장은 뭐예요? 대통령 관저에 들어간데 수색하라는 것은 뭐예요? 운 좋게 거실에 앉아있으면 모르지만 안 보이면 안방도 열어보고 작은 방도 열어보고 화장실도 열어보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뭡니까 이게? 그렇습니다. 보통 실무적으로 체포영장은 검거용 영장과 수색용 영장을 같이 발부를 받게 되는데요. 만약에 검거용 영장만 발부를 받았다라고 하면 수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집 안에 들어가서 피체포자를 찾을 수가 없고 나오기를 기다렸다가 체포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관저같이 굉장히 넓은 공간을 들어가서 체포를 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경우에는 검거용과 수색용 영장을 같이 발부를 받게 되고요. 이 수색용 영장에 수색할 장소를 기재를 하게 되는데
피의자의 이 거주지로 통상 기재가 됩니다. 그러니까 피의자의 주소지로, 실거주지로 기재가 되는 것이고, 그렇다고 하면 뭐 굳이 안방, 화장실, 뭐 책상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재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거주지 내부에서 포괄적인 개념이군요. 그렇습니다. 피의자를 찾아서 체포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 근거가 바로 수색영장입니다. 아니 그러면 김묘선 기자님, 물론 이건 지금 우리가 충돌이나 혹시 충돌이 있다 하더라도 체포영장이 집행됐다고 가정해보고 지금 생각해보는 건데, 자, 윤석열 대통령의 신병이 체포영장 집행을 통해서 신병이 확보됐다고 가정해봐요. 그럼 이후에도 근데 그 신병만 확보했다고 문제가 끝날 것 같지는 않은데 어떻습니까? 네,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이 경호 문제에 있어서는 계속해서 만반의 준비를 하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지금 조사실이 마련된 정부 과천청사의 출입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돌고 있습니다. 공수처가 거기 있으니까 과천청사 있잖아요. 네,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수처는 지난달 20일부터 건물 주변의 주차를 제한한다든가 말씀드린 대로 현직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호 차원에서 주변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라고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체포가 된다고 한다면 체포 당일뿐 아니라 이튿날에도 조사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체포영장이 집행이 되면 체포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그 요건이 성립이 되기 때문에 네. 청구할 가능성도 지금 높은 상태입니다. 네. 그런데 만약에 반대로 체포영장 유효 기간 내에 체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법원의 허가로 연장하는 그 기간을 연장하는 수순을 또 밟게 됩니다. 만약에 윤 대통령이 체포가 된다면 조사 이외의 시간에는 어디에 있느냐? 바로 의왕에 위치한 서울구치소에 구금될 예정입니다. 그래요. 근데 최진봉 교수님, 네. 지금 분위기는 집행이 임박, 물론 이제 그걸로 예단하거나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어느 정도 분위기가 이제 고조되는 것 같은 게 고위공직자 수사처, 즉 공수처에서도 오늘이 2일이죠. 내일부터는 취재 기자도 사전에 이 확인된 취재 기자만 건물로 들여보내겠다. 지금 보안을 굉장히 강화하는 분위기에 내일부터는 지금 막 예를 들어 임시 취재증이라고 해서 막 들어가고 그럴 수 없는 걸 다 사전에 허가가 되고 확인된 취재진만 들어오게 하겠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건 결국 이제 대통령의 경호와 관련된 문제잖아요. 아직은 현직에 있으니까 대통령의 경호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사람들이 많이 들락날락하면 경호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일부러 그렇게 했다고 봐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오늘 밤이나 오늘 오후나 아니면 내일 집행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이유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수처가 그렇게 건물에 출입하는 것도 일정 부분 제한했다고 하는 건 대통령을 조사하는 과정에 사람들이 많이 들락날락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성을 높일 수 있는 위험성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정리하겠다는 의도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네. 임박했다고 볼 수 없다. 네. 즉 그런 조치들은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공처에서 조사를 받는다는 전제가 깔리지 않으면 네. 굳이 실행해야 될 이유가 없는 행동들이잖아요. 네. 그런 절차들이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그러니까 체포 그리고 조사가 조만간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견해 볼 수 있는 그런 사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조금 전에 대통령 관저 앞에서 용산경찰서 경비과장이 했던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참가자들께서는 지금 즉시 예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경찰관 채색 요원들이 채색을 계속하고 있음을 알려드리고요. 지금 즉시 예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 해산 명령을 불응할 경우 제24조 제5호에 의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 원 이하의 벌금, 구유 또는 관련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장이 일단 음향 상태가 그렇게 좋지는 못하는 게 앞서 말씀드렸지만 현장에 이제 영상 취재 기자는 멀리서 이제 이른바 땡겨 잡을 수는 있잖아요. 줌으로. 이게 멀리서는 잡을 수 있지만 취재 기자의 음향 시설 마이크를 가져다 대기는 쉽지 않은 상황 같아요. 그래서 현장에 주변 잡음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시청자분들에게는 조금 듣기에 거북하신 상황, 음향 상태였다는 점 저희가 사과드릴게요. 지금 현장이 그만큼 지금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종근 평론가님, 지금 용산서 경비과장도 지금 즉시 해산해 주기 바랍니다. 뭔가 집행 분위기를
다 잡아가고 그리고 지금 필요한 절차를 차곡차곡 밟아가는 과정 같아요. 근데 혹시 물론 가정이에요. 오늘 만약에 집행을 일단 시도 혹 성공하지 못하더라도 지금 시각이 이제 4시 반이란 말이에요. 지금 겨울철에 조금 있으면 해가 진단 말이에요. 일몰 이후에 집행을 시도한다는 건 혹시 더 사고 위험이 커지는 거 아니에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지금 경찰이 생각해야 될 게 사실상 충돌로 인한 예기치 않은 어떤 사고들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네. 저 지역이 넓은 지역이 아니에요. 보도밖에 없고 바로 차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한 1000명만 운집해도 굉장히 꽉 찹니다. 네. 그런데 저기서 만약에 흥분해서 막겠다라고 시위대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사실 굉장히 큰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네네. 너무 좁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아마도 저는 경찰이 몇 번의 이런 그런 그 빌드업이랄까요? 충분히 이렇게 해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과정들을 거칠 거라고 봅니다. 앵커 말씀하셨듯이 밤이 되면 더욱더 힘들어질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밤 새신 분들도 있어요. 지금 그래요? 12월 31일부터 네네. 계속 지금 대기하고 혹시나 지금 우리가 예상했듯이 밤에 집행할 수도 있다. 이것 때문에 저 지역에서 계속 밤을 새시는 분들도 있고 네. 저는 어느 정도 경찰이 계속 좀 시간을 벌면서 네. 사실 지금부터는 지금 그 경찰에서 표현한 거에 의하면 집회 허가를 내주지 않을 가능성이 커요. 그래요? 12월 31일과 1월 1일에는 집회를 했거든요. 아하. 거기서 한 뭐 추산 1,500명 가까운 그런 그 인원이 아예 이 시위의 여러 가지 어떤 스피커라든지 단상도 마련해 놓고 했지만 이제 아까 그 표현대로 이거는 허가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기 시작하면 집회 자체가 이제 불법이 되고 그러면 이제 이 시위대를 해산할 수 있는 그런 지금 근거가 되거든요. 그래서 시위대에게 어쨌든 자진 해산을 요구하는 행위 자체는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저는 이런 근거를 마련하는 어떤 작업이 아닐까 싶습니다. 김묘성 기자님. 네.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이제 관저에 있을 것으로 추정은 돼요. 사실 어디 있다고 저희가 뭐 딱 부러지게 말을 할 수는 없죠. 뭐 실제로 진짜 어디 있는가 모르는 거니까. 그것 때문에 체포영장 집행하는 거예요. 근데 이 상황을 윤석열 대통령은 모르고 있을까? TV 안 볼까? 어떻습니까? TV는 보는지 안 보는지 모르겠지만 유튜브를 통해서 생중계를 통해서 관저 앞에 모인 지지자들을 보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것도 윤석열 대통령의 자필 서명이 들어간 새해 메시지가 공개되면서 이 같은 사실이 알려졌는데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네? 이 사진이 어제 인터넷을 통해서 공개가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게 가짜 뉴스가 아닌가, 이게 진짜인가라는 의문이 들 정도로 굉장히 예상치 못한 메시지였습니다. 이제 화면이 나올 텐데요. 네. 새해 메시지 한번 내용을 보겠습니다. 석동현 변호사죠. 석동현 변호사는 정식으로 선임된 변호사는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 측으로 불리면서 많은 언론 대응을 직접 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 7시 반경에 대통령이 관저 앞 도로변에서 철야 지지 집회를 하고 있는 시민들에게 A4 용지에 직접 서명한 새해 인사 및 감사 인사를 직원을 통해서 현장 진행자에게 전달을 했다. 이렇게요. 이거예요? 원본 한부를 지금 현장 진행자에게 집회 진행자에게 이것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는데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새해 첫날부터 추운 날씨에도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수고해 주셔서 감사하다라는 내용 먼저 볼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실시간 생중계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께서 애쓰시는 모습 직접 보고 있다라면서 현장을 다 보고 있음을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메시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나라 안팎의 주권 침탈 세력과 반국가 세력의 준동으로 지금 대한민국이 위험하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싸울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남긴 겁니다. 집회 진행자는 이 글을 읽으면서 성렬이형 만세를 외치기도 했고 참가자들은 윤 대통령의 이름을 연호하면서 한층 고무된 분위기가 연출됐다라는 소식까지 전해졌습니다. 김묘성 기자님, 저걸 근데 물론 A4 용지에 이제 쉽게 말하면 친필, 이 뭐 볼펜이든 연필이든 친필로 쓴 것 같지는 않고 이제 이른바 우리가 이제 타이핑한 거 그런 글씨인데
그러면 이걸 진짜 윤석열 대통령이 쓴 건지 좀 가늠해 볼 수 있는 대목 그런 건 없어요? 뭐 맨 밑에 아까 뭐 서명 비슷한 거 있긴 있던데 그거 원래 윤석열 대통령이 하던 서명 맞아요? 근데 그게? 일단 뭐 저희가 직접 뭐 필적 대조까지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겠지만 여태까지 알려진 윤석열 대통령의 사인과 일치하는 것으로 일단 파악이 됩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이 A4 용지가 전해진 경로를 보면 알 수 있는데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냥 커뮤니티에서 도는 그런 사진이 아니라 퍼나른 거나 다운받은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석동현 변호사가 직접 전달해 준 거예요? 네, 집회 진행자에게 직접 원본 한 부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이것의 뭐 진위 여부는 논란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네요. 저렇게 서명까지 있어요. 그런데 어제 대통령 관저 앞에 모인 시위대 집회 지지자들 앞에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 앞에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아니에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의 40년 지기로 알려진 석동현 변호사가 단상 위에 올라서 이런 얘기를 했대요. 한번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런 체포영장을 집행한다 어쩐다고 그렇게 연막을 피웁니다. 그런데 불법 무효의 영장이기 때문에 그 집행도 불법입니다. 불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선 시도하지를 않을 것으로 저는 봅니다. 못합니다. 이 열화와 같은 대통령과 대한민국을 지키겠다는 애국심이 이렇게 추운 겨울 추위도 녹이는 이 여러분들의 열정이 있고 전국 방방곡곡에 많은 우리 애국 시민들이 이번에는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더 큰 힘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여론전입니다, 여러분. 법원이나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나 우리 국민들의 여론이 이러한 불법 수사, 불법 탄핵을 막아야 된다는 여론이 없으면 우리가 이깁니다. 일단 저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앞서 이제 그 A4 용지 한 장짜리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했다는 거 그것부터 좀 여쭤볼게요. 이제 많은 분들이 글쎄요, 지지하든 뭘 지지하는 쪽의 입장에서는 좀 환영할 일이었겠지만 지지하지 않거나 그냥 중립 성향을 가진 그런 국민분들, 그런 중립 성향의 정치 성향을 가진 분들 입장에서는 이거 레알이야? 이거 진짜야? 눈과 귀를 순간 눈과 귀를 의심하셨을 수 있어요. 이게 지금 일반 MBN을 비롯한 일반 중앙 언론사의 보도를 봤다는 게 아니라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잘 싸우고 있는 모습 보고 있습니다. 끝까지 해내겠습니다. 이런 메시지를 냈다는 거예요. 어떻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정말 대통령으로서 자격도 없고요. 아니 본인이 내란을 일으켜가지고 국가를 이렇게 엉망으로 만들어놓은 사람으로서 책임감이 있다면 자숙하고 법적 절차를 따라야 됩니다.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대해서 불법이라고 얘기를 하질 않나, 체포하러 가는데 체포를 막겠다고 얘기를 하지 않나, 저런 논리로 과연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이 들겠습니까? 본인은 법률가라고 검찰총장까지 했던 사람이에요. 그랬던 사람이 정당하게 사법부에서 발부한 영장을 가지고서 그걸 체포하러 가는데 막겠다고 하고 몸으로 막으라 그러고 여론전이 필요하다고. 아니 법치국가에서 여론전이 답니까? 여론으로 정치를 하고 여론으로 국가가 운영이 되는 겁니까 대체? 준동하는 겁니다. 제2의 내란을 일으키라는 준동 아닙니까 저게? 저런 식의 어떤 글을 왜 이렇게 내는지도 이해를 못 하겠어요. 네. 아니 국민들은 윤석열 대통령 때문에 너무너무 지금 화가 나 있는 상태인데 거기에 기름을 붓는 꼴 아닙니까? 석동현 변호사라는 사람도 저기 나와가지고 저런 말을 저렇게 할 수 있는 겁니까 대체? 아니 끝까지 싸워라, 뭐 저항해라 이런 얘기를 하시면 이거는 정말 경찰의 공권력의 집행에 대해서 방해를 하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저런 말을 어떻게 서슴없이 할 수 있는지도 모르겠고요. 네. 대통령이라면 네. 국가의 안정을 위해서라도 저런 걸 내지 말고 그냥 법적 절차를 따르면 돼요. 본인이 할 수 있는 법적 절차 있잖아요. 예를 들면 변호사들이 법적으로 대응하시고 정상적인 법치국가에서 사법부나 법에 의해서 모든 것이 결정되는데 그 과정에 여론이 무슨 말이 되는 것이며 공권력을 힘으로 막으라고 하는 얘기가 말이 되느냐는 얘기예요. 그동안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대통령 많은 부분에 있어서 공권력을 막거나 공권력에 대해서 방해하는 거 다 처벌하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분들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본인들이 법을 안 지키고 있잖아요. 이런 태도를 하라고 또 추동하는 것도 말이 안 되고 물론
유튜브 얘기도 그래요. 모르겠습니다. 뭐 이렇게 또 그 보수 중에서는 변명을 하시더라고요. 해명을 하시더라고요. 유튜브로 그냥 일반 방송 본다 이렇게 얘기하시던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굳이 그렇게 하면 유튜브라고 쓸 이유가 없죠.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쓰면 돼요. 저기에 와 있는 지금 집회하는데 극우 유튜버들 와가지고 전부 생중계하고 있습니다. 24시간. 그거 보고 있다는 얘기로 들려요. 일반적으로 방송을 유튜브로 온다면 유튜브란 말보다는 방송을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쓰는 게 맞겠죠. 그냥 제가 해석해 보면 유튜브란 말은 극우 유튜버들이 보내주는 그 방송 본인을 지지하고 끝까지 지키겠다고 결사항쟁하겠다고 저기에 모여있는 분들의 그 소리만 듣고 있다는 거잖아요. 다른 국민들의 목소리를 왜 안 듣는 것이죠? 저는 이런 부분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아직도 반성하지 않고 본인의 자리를 지키겠다는 욕심만 가득 차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놓은 A4 용지 한 장짜리 메시지에 대해서 여야는 어떤 반응들을 내놨을까요?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법 집행에는 뭐 대통령을 비롯한 어느 국민 누구도 예외가 있을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그런 의미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거기에 대해서는 뭐 윤석열 대통령이 낸 그 원문에 그냥 그대로 해석을 하시고 그 편지의 내용을 대통령 입장에서 본인 때문에 벌어진 일 때문에 지지자들이 이 추운 겨울에 밖에서 떨고 있는 상황에 대한 뭐 안타까움의 표현일 수도 있고. 내란 속의 윤석열은 여전히 관저에서 지내며 반성하기는커녕 내전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일부 국무위원들과 대통령실, 경호처 등은 여전히 내란 속의 옹위에 여념이 없습니다. 대통령 경호처는 공무집행을 방해하지 말고 체포영장 집행에 순순히 협조하십시오. 이종근 평론가님,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밝힌 뭐 민주당의 입장이 충분히 예견됐던 거고 국민의힘의 신동욱 수석대변인 얘기를 들어보면 글쎄요, 느낌상은 뭐라고 입장은 내놔야 되긴 할 텐데 곤혹스러움이 좀 묻어나는 것 같아요. 이게 말이 이런 뜻인 것 같기도 하고 저런 뜻인 것 같기도 하고 곤혹스러움이 묻어납니다.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집권 여당으로서 자신들이 배출해낸 대통령 아닙니까? 그리고 대통령이 아직은 직무정지 상황이고요. 그리고 헌재에서 이제 심리 여하에 따라서 직무가 이제 파면이냐 아니면 계속 직무를 수행하느냐가 결정이 됩니다. 그것과 근데 별개로 이것은 지금 공수처라는 수사기관이 사법부에 지금 집행, 그러니까 사법부의 영장 발부를 받고 그것을 공식적으로 집행하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을 거부하는 것을 또는 그 과정을 지금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만약에 공당이 그건 맞다. 받아들이지 말아야 된다라고 한다면 이후에 이 공당으로서 어떠한 논평이나 혹은 뭐 예를 들어서 상대당이 비슷한 일을 할 때 어떤 논평도 할 수 없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법 집행에 누구도 예외는 없다라는 표현이 공식적인 원칙적인 어떤 표현인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몇 가지 입장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지자들에게 뭐 추운데 뭐 격려의 말 아니겠느냐라는 정도의 어떤 메시지를 던졌는데 일단 앵커 말씀하셨듯이 지금 이 상황 그러니까 대통령이 직접 응하지 않고 또 지지자들에게만 맞춤형 메시지를 낸 것이 이 여당으로서는 대단히 곤혹스러운 건 맞죠. 지금 말씀을 나누는 순간 경찰이요. 지지자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집회 참가자들에 대한 허준 변호사님 강제 해산 절차에 돌입했다는 현장 기자의 지금 전원이 들어왔는데 물론 자세한 걸 조금 더 면밀하게 파악해 봐야겠지만 지금 그런 움직임 앞서 제가 용산서 경비과장이 계속해서 집회를 이어갈 경우 현행법 위반이다 이렇게 하면서 분위기 다잡기 즉 과정을 쌓아나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해석을 했는데 지금 현장의 기자들 얘기로는 용산경찰서가 지금 집회 현장에서 집회 참가자들에 대한 강제 해산 절차에 들어갔다 이런 얘기가 들어왔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근데 보세요. 현장 그림 보면 어느덧 해가 지금 뉘엿뉘엿 넘어가고 있어요. 좀 있으면 일몰 될 거예요.
혹시 해가 져도 앞서 우려했지만 해가 져도 혹시 영장 집행, 체포영장 집행 수순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일단 오늘은 강제 해산을 통해 관저 앞에 일단 통로 확보 차원 여기에 주력할 거 어떻습니까? 일단 지금 체포영장에 알려지기로는 야간 집행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기재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수사기관에서 결심을 한다고 하면 일단 지금 모여있는 지지자들을 해산시킨 다음에 통로를 확보를 해놓고 밤에 기습적으로 체포영장을 집행할 가능성도 저는 배제를 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만약에 이 해산 명령의 근거는 좀 살펴봐야 되겠지만 집회 시위 신고 시간이라든가 여러 가지 질서 유지에 어렵다든가 이런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하면 해산 명령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이 해산 명령을 받은 참가자는 지체 없이 해산을 해야 되고 이에 위반한다고 하면은 벌금이나 징역형 같은 것들도 가능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명령은 따라야 되는 것인데 따르지 않는다라고 하면 공무집행 방해가 또 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일단 상황을 정리해서 통로를 확보해 놓고 야간 집행 가능한 영장을 근거해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최재문 교수님, 우려되는 건 저 집회를 이어가시고 저곳에서는 앞서 이종근 평론가님 말씀도 있었지만은 윤석열 대통령 체포 집행이 있을까봐 혹시라도 있을까봐 며칠 전부터 밤을 계속 새면서 저 자리를 지켰던 시위대 또는 집회 참가자들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해산을 명령했다고 해서 저분들이 쉽게 해산에 응할 것 같지는 않아 보이기 때문에 충돌 가능성이 커질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그렇죠. 당장 해산하지 않을 겁니다. 제가 볼 때는 명령을 내려도 다만 이제 경찰이 계속 경고를 하면서 채증에 들어갈 거예요. 사진도 찍고 여러 가지.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제 피해가 올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이제 생각을 좀 바꿀 가능성도 있지만 당장은 제가 볼 때 해산 명령을 내린다 한들 바로 해산하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새벽에 있는 분들은 많은 분들은 아니고 교대로 돌아가면서 하세요. 24시간 하신 분들은. 네. 그러니까 이제 밤이 되면 어느 정도 해산을 합니다. 저분들도. 네. 밤 늦어지면 해산을 하시고 남아있는 몇 분. 뭔가 지금 왼쪽 그림이 뭔가 움직이는 움직임이 분주해 있어요. 지금. 네네네. 그래서 지금 누가 사람이 진입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뭔가 이러는데요. 지금 밀고 당기고 뭔가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런 말씀하세요. 상황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집회를 해산을 명령해도 당장은 해산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만약에 필요하다고 하면 경찰들이 이제 소위 이제 그 몇 명에서 한 명씩 이렇게 들고 나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법을 쓸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네. 그래서 그런 방법을 통해서라도 해산을 유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경고를 계속 할 겁니다. 만약 계속 이렇게 하시면 공무집행 방해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계속 나누게 되면 어느 정도 정리는 될 텐데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집회가 해산될 가능성은 낮다. 끝까지 저항하면서 기다리는 사람도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런 가운데 김묘성 기자님, 민주당이 이런 상황에서 소속 의원들에게 뭔가 공지를 내렸다는데 어떤 공지를 내린 걸까? 왜냐하면 지금 체포영장 집행은 공수처가 경찰의 도움을 받아서 집행하는 건데 국회의원, 민주당 입장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게 지금 소속 의원들에게 어떤 공지를 내렸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입니다. 민주당이 원내 지도부에서 이런 공지를 올렸다고 하는데요. 소속 의원 전원이 모인 SNS 방에 공수처의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과 그리고 극우단체의 준동으로 비상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만반을 대비해서 국회에 비상되게 해달라라는 공지를 올렸다는 겁니다. 이 같은 이유는 윤 대통령이 어제 내렸던 그 서명이 담긴 그 편지, 인사 내용 때문에 그것이 하나의 버튼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 편지 내용으로 인해서 지지자들은 한 명 한 명이 내가 지금 엔진이 되고 있다. 죽고자 하는 마음으로 내가 함께하겠다라는 각오까지 내비치고 있고 또 그 편지와 인과관계는 확인해 봐야 할 일이지만 강릉에 위치한 권성동 의원의 사무실에 어떤 협박의 메시지가 도착하기도 하고 오늘 오전에는 국민의힘 당사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는 걸 보면 굉장히 이곳저곳에서 물리적 충돌, 어떤 소요 사태가 벌어질 것을 그런 기운이 감돌기 때문에 이것에 대비한 그런 공지로 보여집니다. 그런 일이 절대 일어나서는 안 돼요. 우리 대한민국에 그런 비극적 상황이 일어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앞서 최재문 교수님
시점이 공교로워요. 우리 김효성 기자님 설명처럼 시점이 공교로워요.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자들 앞으로 보낸 A4 용지 한 장짜리 그 메시지가 나오고 나서 민주당이 소속 의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국회 비상대기, 전원 비상대기하라? 무엇을 또 혹시 염두에 두고 있어서 이런 얘기를 한 걸까요? 비상대기 그런 걸까요? 제가 볼 때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메시지를 던지면 더 많은 사람이 모일 가능성이 있어요. 네. 왜냐하면 직접 이제 대통령의 어떤 형태로든 메시지가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함께 싸우자고 하면서 두 가지 단어를 했거든요. 준동 세력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반국가 세력. 네. 그다음에 뭐 권력을 뭐 찬탈하려는 준동 세력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본인이 탄핵당하는 게 본인은 문제가 없는데 그 권력을 뺏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문제를 일으킨다고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네. 그럼 정의를 그렇게 내린 거잖아요. 그러면 극우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 더 많은 사람이 모일 수 있잖아요. 네. 또는 이게 단순히 그냥 관저 주변뿐만 아니라 곳곳에서 그런 모임들이나 아니면 집회들이 더 많아질 가능성, 네.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하는 거죠. 네.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충돌이 날 가능성이 있어요. 경찰이나 아니면 네. 다른 세력, 예를 들면 진보나 보수 진영 간에 뭐 집회하다가 서로 충돌이 일어나고 이럴 위험성이 충분히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막기 위해서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될지 이걸 논의하기 위해서 비상총회가 있었다고 저는 보고요. 네. 그리고 이제 국회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부분들을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기 위해서 모임을 가졌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네. 그러나 이제 다행인 것은 저 집회 말고 다른 곳에서 어떤 소요가 일어나는 건 없는 걸로 보여져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저 메시지가 결국은 기름을 붓는다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네. 이런 모임을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위험성은 충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극렬한 어떤 극우 세력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불상사를 일으킬 가능성도 있어요. 네. 집회 참여하는 걸 넘어서서. 네. 심지어는 지금 SNS상에 떠돌고 있는 얘기는 뭐가 있는 줄 아세요? 뭐 예를 들면 뭐 물리력 행사를 위해서 어떤 물건들 이런 것들도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네. 뭐 가스통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아하. 일은 상당히 위험하잖아요. 네.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게 하기 위한 대책들을 마련하기 위해서 아마 민주당이 대책을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종근 평론가님, 정성호 민주당 의원이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대통령이 다시 2차 내란을, 즉 아마 계엄 선포, 2차 계엄 선포 등을 아마 그런 의미로 지금 말한 것 같아요. 2차 내란, 2차 비상계엄 선포 등을 선동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느낌을 받아서 그래서 국회의원들을 지금 비상대기 소집을 걸었다 지금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런데 일단 우리가 이제 내란이라는 그런 이 혐의, 대통령한테 있는 혐의는 이제 수사와 이제 기소 단계에서 정확하게 밝혀질 것입니다. 우리가 내란이라고 표현되는 건 군 통수권자가, 그러니까 대통령이 지금 그 비상계엄이라는 이 선포를 하면서 적법하지 아니한 헌법에 위배된 그런 명령을 내렸기 때문이고, 이미 군, 그러니까 동원될 수 있는 군의 수뇌부들이 전부 다 구속돼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서 현실적으로, 그리고 또 더군다나 직무 정지된 상태인데 여기서 실질적으로 어떤 내란, 그러니까 뭐 다시 뭐 계엄령을 또 다시 선포한다거나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민주당에서는 아마도 지금의 어떤 상황들, 그러니까 대통령이 적법한 어떤 영장 발부에 대해서 그 집행에 대해서 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 자체가 네. 대단히 지금 있을 수 없는 상황이고, 네. 거기에 대해서 비판적인 어떤 태도를 취하면서 네. 결집을 요구하고, 또 이것이 여론, 그러니까 네. 사실 민주당 쪽에서도 여론이 가장 중요하지요. 저기에 있는 지지자들이 좀 더 기가 꺾여야만 하고, 또 이제 좀 해산이 자연스럽게 자진 해산이 되려면 이제 적법한 어떤 절차까지도 저렇게 막으면 안 된다라는 여론이 네. 형성이 돼야 되고, 그 여론 형성을 위해서라도 아마 그런 표현을 쓰면서 민주당의 어떤 그런 지금 비상 상황을 지금 걸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싶은데, 사실 뭐 제2의 내란까지는 너무 심한 표현이 아닌가 싶습니다. 최명기 원장님, 이 메시지를 이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집회에 계신 분들한테 이제 전달됐고, 내용은 앞서 우리 김묘성 기자님 충분히 이제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지금 민주당 측에서는 이러한 내용 등등, 이러한 A4 용지 한 장 등의 메시지 등등을 미뤄봤을 때 뭔가 2차 내란을 선동한다는 느낌 받는다고 이제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근데 A4 용지 한 장 메시지 최명기 원장님도 읽어보셨겠지만, 혹시 이 메시지를 전달받은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 참가자 분들은 막 이렇게 막
이 격분되는 그런 느낌일까요? 그러니까 내용상은 어떻습니까? 읽어보시면. 인정받고 뿌듯하지요. 내가 하고 있는 거를 보고 있고.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서.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칭찬받았잖아요. 네. 그리고 대통령도 어떤 점에서는 현실적으로 놓고 보면 가장 자신한테 이익이 되게 하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현재 영장 집행도 안 되게 되어 있고. 아하. 만약에 체포영장도 1시간이라도 늦게 가게 되면 1시간이라도 더 본인한테 좋은 거지요. 네. 현재로서는 굉장히 높은 지능으로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지식을 동원해서 하고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네. 10년 뒤가 있다는 거예요. 과연 여기에서 가는 모습이 늠름한 모습으로 가지는 사진이 남느냐, 아니면은 그냥 차에 들어가서 아무 모습도 남지 않느냐. 또 이 모든 얘기가 나오게 돼요. 진짜 마지막엔 진짜 당당했어라고 해서 나중에 혹시 10년 뒤, 5년 뒤에 사면을 받고 다시 정치적 세력을 규합할 수 있는 모습이 되느냐, 아니면은 현재의 이익은 최대한 노렸지만 본인의 영향력과 본인의 모습이 어떻게 남느냐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정치인이라 그러면은 한번 저 집회에 나가서 한번 또 저분들한테 집에 가시고 여러분의 안전과 건강이 최선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현실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과 내란 혐의 관련 수사를 놓고 앞서 관저 앞에 도로를 놓고 양쪽에 집회 시위자들이 있는 그 현상처럼 지금 대한민국이 너무너무 둘로 갈려 있어요. 다만 정말로 이런 생각은 간절합니다. 체포영장 집행은 이거는 수순일 거예요. 이건 거슬 수가 없어요. 영장은 집행될 거예요. 다만 여기서 걱정되는 건 그 충돌 과정에서 불상사가 생기는 그런 비극, 이건 대한민국의 비극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그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 정말 추후에 그 어떤 불상사도 생기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